1974년 7월 27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김미화는 30년 동안 연극, TV, 영화를 넘나들며 활동해온 재능 있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예술가의 후광 뒤에는 김미화의 깊은 슬픔과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28세라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첫째 아이를 잃은 것입니다. 이 고통은 2002년 어느 날 오후, 당시 3살이었던 외동딸이 친척들에게 돌봄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드라마 촬영 중이던 김미화는 남편의 전화를 통해 끔찍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촬영장에서 쓰러져 고통스러운 울음을 참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슬픔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깃든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그녀는 흔치 않은 인터뷰에서 만약 일에 너무 바쁘지 않았더라면,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항상 궁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통은 그녀를 영원히 바꿔놓았고 더욱 내성적이 되었으며 삶의 상실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훌륭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꾸준히 활동했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남았고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김미화의 연기 여정은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기복과 눈물겨운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연극계에 입문한 그녀는 1990년대 후반 연우 무대 극단에 입단하여 감정 연기를 통해 연기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첫 무대에서 맡은 배역은 젊은 엄마 독백극이었는데 그녀는 이 배역에 온 마음을 다해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연극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서울 연극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극 무대를 떠나 스크린으로 진출한 그녀는 2017년 드라마 힘센 여자 봉순에서 유머러스하면서도 감성적인 어머니 역을 맡아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악의 꽃, 2023년 어서와 삼달리 등 인기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강인한 여성부터 내면의 고통을 겪는 인물까지 복잡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능력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기들은 그녀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김미화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05년 독립영화 주연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대중의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여성의 슬픔을 겪는 여정을 그린 이 영화는 그녀의 이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 자금 부족과 블록버스터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영화는 몇 개의 작은 영화제에만 상영되었고 곧 잊혀졌습니다. 이 실패로 그녀는 우울증에 빠져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꼈고 심지어 연기를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대본을 다시 읽으며 배우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아픔이 그녀에게 계속 연기할 동기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관객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드라마 조연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김미화는 배우로서 성공을 향한 노력뿐 아니라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 배역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며 자신의 고통에 맞서는 방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악의 꽃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의심과 고통 속에 사는 어머니의 심리를 수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배역은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 잊히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18시간이나 걸린 날도 있었고 감독이 컷을 외치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배역이 불러일으킨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연기뿐 아니라 예술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그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톱스타로서의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김미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역들을 통해 자랑스러운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김미화는 항상 개인적인 성취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역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여성을 연기하는 배역을 통해 영감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배역이 미혼모부터 상실의 아픔에 시달리는 여성까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국제 연기 강좌를 수강하고 유명 연출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여정을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연극을 직접 제작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녀는 수년간 대본을 집필하고 제작자들과 협업할 기회를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비롯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역 수익의 일부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며 자신과 같은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비록 큰 상은 아니지만 삶에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끈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미화는 사랑과 결혼 생활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삶을 살았습니다. 1998년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이준호와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부산 영화제에서 우연히 만나 예술과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향한 공통 분모를 찾았고 이후 김미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의 이준호는 김미화의 초기 활동 시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1999년 첫 딸을 얻은 것은 큰 기쁨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2002년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미화는 점차 내성적이 되었고 고통과 자책에 빠져들었고 이준호는 아내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결국 자신의 슬픔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멀어졌고 고통을 공유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5년 두 사람은 잠시 별거하며 자아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는 김미화 씨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깊이 사랑했던 배우자까지 잃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초창기 준호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으며 무력감에 울었던 밤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김미화와 이준호의 사랑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1년간의 별거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결심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상처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지만 일과 삶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기쁨을 찾았습니다. 김미화 씨는 준호만이 자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으며 결혼 위기를 극복한 것이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볼 때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딸을 잃었다는 슬픔뿐만 아니라 그녀와 준호가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가족에 대한 꿈 때문에 지루한 아픔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김미화의 비극적인 최후는 2024년 가을 어느 아침 새 프로젝트 촬영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그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울 교외의 미끄러운 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며 차량 제어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각한 두부 및 흉부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회복력과 재능에 감탄했던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망 전 김미화는 다가올 TV 드라마와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연극에서 주연을 맡으며 커리어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 최고의 조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여겨졌던 한국 연예계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미화와 이준호의 관계는 기복이 있었지만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은 감정적 거리감부터 슬픔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논쟁까지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이준호는 김미화가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재능 때문만이 아니라 슬픔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더욱 내성적이 되어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추모식에만 참석하여 그녀의 초상화 옆에 하얀 꽃다발을 놓았는데 이는 그들이 공유한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준호는 2024년 11월 김미화의 추모식에서 낭독된 공개 서한에서 아내가 겪었던 슬픔에 대한 깊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김미화가 특히 딸의 생일의 사적인 순간에 자주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이의 사진 액자 옆에 앉아 사과와 말할 기회가 없었던 이야기들을 속삭였던 시간을 묘사했습니다. 이준호는 아이를 잃은 고통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으며 모든 역할과 모든 미소에 그 슬픔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미화가 긴 촬영 후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딸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때들을 언급했습니다. 준호는 김미화가 항상 대중 앞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녀는 예민하고 연약한 여성이었고 바로 그 예민함이 연기에 매력을 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운명적인 사고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바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동과 진심이 담긴 준호의 편지는 추모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고 김미화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미화의 슬픈 죽음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